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갭투기를 이용해서 세입자 전세금을 목튀하는 사기꾼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주로 사기치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런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를 살고 있는 기간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세 기간 만료쯤, 그러니까 약 2년이 거의 다 돼가서 본인이 사기 맞은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 때쯤이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됩니다. 이런 분들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인천 지역에서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의 경우 2018년에 133건이었던 것이 2019년엔 888건, 2019년에는 91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8년에 938건이었던 것이 2019년엔 2043건으로 껑충 뛰었고요. 그리고 작년엔 1224건으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기를 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을까요? 과연 이분들 정말 부동산 경험이 없고 순진해서만 당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던 신축 빌라의 전세 사기 방법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꾼에게 속지 않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축 빌라를 구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3주째 주말 내내 전세 찾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들린 중개사무소에서 신축 빌라 하나를 소개해줘서 찾아가 봅니다. 분양대행사 이렇게 말하죠. 분양되고 하나 남았습니다. 아내도 주방 싱크대가 마음에 드는지 한참을 그곳에서 기웃거립니다. 사실 전세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새집이라 마음도 듭니다. 남들이 그러죠. 경매 나올 때를 대비해서 낙찰률만큼은 싸게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분양계획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세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매매가보다 적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 듭니다. 신축 빌라에 건축주가 직접 분양한다고도 하는데 무슨 일 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전세 계약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사기꾼 분양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기쳐서 팔아준 신축 빌라가 수익이 좀 났는지 그 건축업자가 또 하나 팔아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도 같은 조건이라고 하니까 한 채당 리베이트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건축업자가 전세든 매매든 얼마에 팔아서 남기든 자신한테는 한 채당 원가 2억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대행사 건축업자 2억, 자신의 리베이트 2천 합쳐서 2억 2천에 전세를 줘야겠다 판을 짭니다. 사실 시세보다 조금 세기는 하지만 같이 사기칠 공인중개사한테 이미 말을 맞춰놨으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계약도 한번 안 해본 신혼부부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제 눈먼 세입자만 나타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대행사는 실제 매매 2억, 전세 시세 1억 7천짜리 빌라를 2억 2천에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양금액은 그보다 조금 높게 2억 5천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눈먼 세입자가 경매되어도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 말을 맞춘 인근 공인중개사가 눈먼 세입자를 소개해 줍니다. 분양대행사 이렇게 말하겠죠. 이거 마지막 남은 전셋집이에요. 전세가 조금 세긴 해도 새 집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돌려받을 전세인데 딴 사람 채가기 전에 얼른 계약하세요. 얼마 있다 다 전세 맞춰서 마지막 세입자 입주합니다. 그와 동시에 전세금 2억 2천이 들어오겠죠. 이제 분양대행사는 건축업자가 약속했던 2억을 넘겨주고 분양대행사는 2천을 리베이트로 챙깁니다. 자,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지사장이 등장해야죠. 건축업자와 직접 계약한 모든 서류를 임대사업자, 즉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기는 일입니다. 누가 명의를 함부로 줄려줍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걱정도 팔자합니다. 바지사장 500만 원만 주면 영혼도 팔 사람입니다. 분양사기가 완료되면 모두 사라지고 결국 세입자와 바지사장
2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전세계약 만료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세입자, 그동안 새집이라서 그런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았겠죠. 하지만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잘 놔두었던 계약서를 찾아 건축주에게 전화하겠죠.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 분양대행사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해보죠. 모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하죠. 혹시 몰라서 옆집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집도 같은 처지인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바지 사장의 존재를 옆집을 통해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깨닫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로만 들었던 전세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바지 사장이 앞으로 소송과 경매를 진행합니다. 알고 보니 빌라 시세가 2억이라고 합니다. 2번 유찰돼서 1억 4천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2억 2천입니다. 부족한 금액이 무려 6천만 원이나 됩니다. 다행히 소송에서 이겨 바지 사장에게 돈을 받으라 판결은 납니다. 하지만 그 바지 사장 빚만 잔뜩 있는 거지나 다름없죠.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엎침 대 덮친 격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라고 독촉이 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전세 사기를 당하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 이 역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된 사례인데요. 세입자,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자 집주인 전세를 대신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인근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빌라 위반 건축물이네요. 이러면 전세 대출 안 나와서 전세 안 나가요. 그러면서 중개사 이런 불법 건축물 소개 안 한다고 거절합니다. 2년 전 제가 입주할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말이죠. 세입자 목맨소리를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기당한 거라 합니다. 이런 사기꾼들 신축 빌라 준공승이 나자마자 베란다를 이렇게 불법으로 중축한 다음 확장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맞춥니다. 길 가다가 보면 많이도 보셨을 겁니다. 결국 이런 불법 건축물들은 얼마 안 있다가 구청에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된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는 일부러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겠죠. 결국 2년간의 임대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야 세입자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달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가관입니다. 집주인 돌려줄 전세금 없다고 합니다. 그 집 팔아서 가져가든지 전세를 놓고 받아가든지 아니면 그 집을 전세 가격에 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집주인 역시 건축주에게 리베이트 받고 명의를 받은 바지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이 사람 역시 돌려받을 돈이 없는 거지 바지 사장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사기꾼 자신은 파산 신청할 거라고 점잖게 이야기하면서 압류 걸리기 전에 잘 준비하라고 독단까지 합니다. 이 세입자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살면서 만나지 말았어야 할 분양대행사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런 사기꾼들 맘먹고 속이려고 들면 전문가 역시 확인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계약 전 또는 계약 후에 몇 가지 사항만 잘 확인하면 이런 힘든 상황은 겪지 않아도 될 건데 말이죠. 단계별로 이렇게 준비한다면 전세 사기는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계약 전 단계별로 4가지만 잘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국가공간정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 중개업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받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가 믿을 만한 곳인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에서는 전세를 얻으려는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에서는 건축물의 소유권, 은행 등의 근저당 등을 확인해서 경매 등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묻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집주인과 계약 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건데요. 보통 중개사무실에 집주인이 계약하러 왔지만 막상 처음 본 그 사람이 진짜 소유주인지 맞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정부 24나 안전운전 통합 민원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집주인과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사람을 의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 확인을 대신 부탁하면 됩니다. 우리 복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집주인 대신에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 확인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바빠서 계약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많은데요. 사실 가장 난처한 상황이죠. 그럴 경우 위임장과 함께 임대계약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2차적으로는 집주인과 영상 통화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또 말씀하셔서 신분증 얼굴과 대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을 했다면 이번엔 계약 직후에 바로 해야 하는 피해 방법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이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생겨서 만에 하나 경매가 되었을 때 우선 변제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때 좀 전에 말했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니까 전입신고 시 한꺼번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축 빌라 전세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렸고요. 계약 전, 계약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